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10년. 10년이면 아이가 어른이 되고 젊은이가 중년이 되는 시간이죠. 어느 한 가족에게 이 10년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그리고 다시 혼란으로 이어진 시간이었습니다. 주인공은 민정, 49세입니다. 10년 전 남편 준호가 갑자기 사라진 후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던 큰아들 지훈이는 이제 고3이 되었고 5살이던 딸 수빈이는 중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에 10년 전 그날을 다시 떠올려 볼게요. 2014년 3월 15일 토요일. 준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마트 좀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아내 민정은 김치가 떨어져 가니까 김치도 사오세요 라고 말했고 준호는 알았어라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남편은 밤 10시가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민정은 처음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친구들 만나나 보다. 술 한잔하고 오는 거겠지. 하지만 새벽 2시가 되어도 다음 날이 되어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민정은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성인 남성의 실종은 쉽게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있으면 돌아올 거예요. 가출일 수도 있잖아요. 가출? 민정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가족을 무척 사랑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주말마다 아이들과 공원에 나가고 민정이 힘들 때면 설거지도 도와주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왜 갑자기 사라졌을까요? 민정은 CCTV를 찾아보고 실종 전단지를 붙이고 인터넷에 글을 올렸습니다. 혹시 우리 남편 보신 분 계신가요? 키 175cm의 체격은 보통이고. 하지만 단서는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민정은 점점 체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아빠 언제 와? 라고 물었지만 더 이상 곧 올 거야 라고 답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3년 후 민정은 실종 신고를 사망 신고로 바꿨습니다. 보험금을 받아야 했고 아이들 교육비도 필요했으니까요. 그렇게 가족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민정은 강인한 여성이 되었어요. 낮엔 보험회사에서 일하고 저녁엔 부업으로 번역 일을 했습니다. 큰아들 지훈이는 모범생으로 자랐습니다. 어머니의 고생을 보며 일찍 철이 든 아이였죠. 나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나중에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딸 수빈이는 밝고 활발한 성격으로 자랐습니다. 아빠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어서인지 오히려 더 긍정적이었습니다. 민정도 2년 전부터는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직장 동료인 이경수 씨, 45세. 이혼남이지만 따뜻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도 경수 씨를 좋아했습니다. 경수 아저씨가 아빠였으면 좋겠어요. 라고 수빈이가 말할 정도였죠. 민정은 올 연말에 경수 씨와 재혼할 계획도 하고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정말 10년 만에 찾아온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난달 24일 저녁 7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정은 경수 씨가 온 줄 알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바로 준호였습니다. 10년 전 그 모습 그대로,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10년 더 늙은 모습으로. 나야 민정아. 민정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환상인가? 꿈인가? 하지만 분명히 준호였습니다. 목소리도 얼굴도 심지어 왼쪽 손등의 흉터까지. 어떻게? 왜 지금? 준호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옷은 낡았고 머리카락도 많이 빠졌고 살도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지훈이와 수빈이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엄마, 저 사람 누구세요? 지훈이는 어렴풋하게나마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수빈이는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 아저씨 누구예요?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빈아, 아빠야. 아빠 기억 안 나? 우리 아빠는 죽었는데? 그 순간의 정적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민정은 아이들을 방으로 보내고 준호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대체 어디 있었던 거야? 왜 연락도 안 했어?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준호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나 10년 동안 기억상실증이었어. 교통사고였다고 했습니다. 마트에서 돌아오는 길에 음주운전 차량이 들이받았다고. 의식을 잃고 병원에 실려갔는데 몸엔 신분증이 없었고 기억도 완전히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내가 누군지, 어디 사는지 아무것도 몰랐어. 가족이 있는지도 몰랐고. 그래서 10년 동안 무연고자로 살았다고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고시원에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 또 다른 사고를 당했는데 그때 기억이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기억이 다 돌아왔어. 당신, 지훈이, 수빈이, 우리 집 주소까지. 준호의 이야기를 들은 민정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론 남편이 살아 돌아온 것이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론 이미 새로운 삶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제 와서 왜? 준호 씨, 나 말이야. 다른 사람 만나고 있어. 준호는 충격을 받았지만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10년이나 기다렸으니 내가 너무 늦었지. 하지만 문제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지훈이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아빠가 돌아왔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해? 경수 아저씨는? 수빈이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나는 경수 아저씨가 더 좋아요. 준호에겐 가슴 아픈 말이었지만 수빈이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경수 씨가 왔습니다. 민정으로부터 모든 상황을 들은 경수 씨는 생각보다 침착하였습니다. 민정 씨,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운명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준호를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커피숍에서 세 사람이 만났습니다. 어색하고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경수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 씨, 10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가족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아니에요. 그건 준호 씨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경수 씨는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셋이서 아이들을 같이 키우면 어떨까요? 경수 씨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지훈이와 수빈이에게는 두 명의 아버지가 있어도 좋지 않을까요? 친아버지와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해온 아버지. 준호는 감격했습니다. 저런 분이 내 가족을 돌봐주셨구나. 민정도 놀라며 말했습니다. 경수 씨 정말 고마워요.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법적으로도 복잡하고 감정적으로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은 아이들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준호가 근처에 작은 원룸을 얻어 살면서 아이들과 천천히 관계를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지훈이는 조금씩 아빠를 받아들이고 있고 수빈이도 호기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경수 씨는 여전히 이 가족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잠시 보류했지만 아이들에게는 여전히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정말 뜻깊은 일이 있었습니다. 수빈이의 생일이었는데 준호와 경수 씨가 함께 케이크를 들고 나타났던 거예요. 수빈아, 생일 축하해. 두 사람이 동시에 말하는 모습을 보며 민정은 생각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어색하고, 때로는 복잡하고, 가끔은 마음이 아프기도 해요. 하지만 사랑이 하나의 형태로만 존재해야 한다는 법은 없잖아요. 가족이 반드시 전통적인 모습이어야만 한다는 법도 없고요. 10년 전 준호 씨가 사라졌을 때 이 가족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더 단단해졌어요. 상처를 통해 성장했고, 아픔을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거든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완벽하지 않은 가족의 모습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기억해 주세요. 가장 아름다운 가족은 완벽한 가족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노력하는 가족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진짜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께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